관리하시는 거? 아니요. 가슴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하세요. 호감 돌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윈느 성형외과에서 1년 전에 가슴 수술을 한 그냥 평범한 직장인 문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슴 수술을 계획한 계기는 일단 출산을 했고요. 그래서 모유수유를 조금 오래 했어요. 그래서 가슴이 좀 처져 있었고, 그리고 원래부터 가슴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초딩 같은 몸매에 옷발도 잘 살지 않고 조금 여자로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늦은 나이에 가슴 수술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우건 원장님을 만나서 제가 1년 전에 다시 태어났어요. 제가 수술 후에 궁금했던 것들 제가 오늘 원장님께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갈수록 얼굴이 더 좋아지시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살이 많이 빠졌어요? 네, 제가 10kg 정도 빠졌습니다. 엄청 많이 빠졌네. 수술하기 전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살을 빼고 나서 가슴 수술을 할 것인가, 네. 그 몸매에 맞춰서. 근데 그때는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다이어트를 포기를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가슴 수술을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살이 빠져도 그냥 약간 컵수가 약간 조금 줄은 것 같은 느낌은 들어도 그래도 모양이나 이런 거는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네. 오늘 제가 좀 궁금했던 거랑 흉터 같은 거 체크 좀 하러 왔어요. 잘하셨어요. 조금 더 빨리 수술을 할 걸 그렇게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지 조금 후회도 하고. 다들 그 고민을 많이 하죠. 맞아요. 아무래도 수술이니까 통증도 좀 나고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봐 고민하면 시간만 돼요. 저도 조금 더 어렸을 때 20대 때 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수현이 지금 나이가 아까 제가 지금 38입니다. 네. 작년에 했으니까 37대 한 거죠. 그래도 조금 일찍 했으면 더 예쁜 날들을 더 많이 살았을 텐데 라는 후회도 조금 되더라고요. 하고 나서 예뻐집니다. 네, 일단 경과 먼저 볼까요? 촉감 너무 좋은데요? 먼저 만져보세요. 진짜 촉감이 경과를 보형물이 있는 거예요? 뭐 구축 걱정은 전혀 없겠는데요? 네. 너무 좋아요. 만족스러워요. 사이즈가 많이 빠졌어요? 조금 빠지긴 했어요. 빠졌어요? 너무 좋아요. 흉터 한번 볼까요? 흉터. 제가 원장님 흉터 보여드리려고 겨털을 좀 밀고 오긴 했어요. 자, 이거 같아요. 흉터 엄청 좋네요?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따로 뭐 관리하신 건 없죠? 아니요. 너무 좋아요. 전혀. 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데? 진짜 좋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한테는 말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아니 촉감도 네. 너무 터진 거 아니죠? 정말 모를 정도로 네. 뛰면은 거의 움직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움직임이 너무 많아서 잘 못 뛰어요. 이 정도 촉감 진짜 처음 느껴보는데? 제가 멘토 스무스로 했죠? 멘토 스무스. 맞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대출이 좀 많아가지고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멘토 스무스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만족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가슴이 정말 쥐알통만하게 조금 있었거든요. 75A였나 그때? 그래서 원장님도 그냥 멘토 스무스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지금 너무 괜찮아요. 좋네요. 만족해요. 아니 제 친구들 중에 저는 가슴이 굉장히 잘 모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수술하고 가슴이 잘 모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개개인 살성 때문인가요? 살성의 영향도 있고요. 이게 보형물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수현님 같은 경우는 이중평면에서 근육 아래 들어가서 사실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박리 적절하게 잘해서 잘 모이는 거고, 박리 자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피부가 타이트하거나 그러면 이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이거나 아니면 수술 전부터 유두 간의 거리가 좀 먼 분들은 가슴볼 가깝게 안 하거든요. 가깝게 하면 유두가 다 끝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모이는 게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수술 방법도 달라지나요? 그런 방법? 박리 범위가 좀 바뀌어요. 안쪽으로 박리를 더 할지 아니면 덜 할지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아 이거 벗고 할까요? 그냥? 그건 벗으면 안 돼요. 근데 저 진짜 촉감 진짜 아 좋죠. 진짜 좋아요.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예요. 농담 아니고 고용물 터지는 거 같이 터진 거 아니지? 아니겠죠? 오늘 이제 한번 만져볼래요? 촉감이 진짜 좋아요. 좋죠. 네. 원래 가슴 같아. 진짜 이거 어. 속을 것 같은데. 그리고 누우면 팍 터지더라고. 음. 그리고 흉터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원장님 제 겨드랑이 수술 부위 음. 한번 다시 봐주세요. 어디예요? 원장님 근데 몇 센치 전류하신 거예요? 저는 보통 한 3cm에서 3.5cm 하거든요. 오. 근데 진짜 못 잡겠어요. 진짜로. 저는 이렇게 뭐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주셨잖아요. 아 그래서 실밥 제거를 하러 안 왔던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제 친구는 여기 실밥이 있더라고요. 그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왜 실밥을 하는 병원도 있고. 피부를 꼬매기 전에 안쪽에서도 어느 정도 봉합을 하거든요. 봉합을 해서 거의 피부를 거의 붙여놓기 때문에 아. 그 위에다가 이제 뭐 요즘에 제가 쓰는 더마 본드를 바르든지 피부를 뭐 봉합을 하든지 결과에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피부를 봉합하게 되면 그것도 실을 뽑기 위해서 와야 되고 좀 복잡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 때 실을 뽑아야 되는데 뭐 본인의 뭐 사정상 적절한 시기에 뽑지 못하고 좀 뒤늦게 뽑게 되면 그 실밥에 의해서 또 흉터가 안 들어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더마 본드가 아무래도 편해요. 건강하죠. 원장님 저는 겨드랑이 절개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받을 때는 윗선 절개를 해야 훨씬 예쁘게 가슴 모양이 나온다고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그런데 밑선 절개랑 겨드랑이 절개랑 조금 모양의 차이도 있나요? 밑선 절개를 해야 모양을 훨씬 예쁘게 잡을 수 있다든지. 우선은 밑선 절개랑 겨드랑이 절개는 모양의 차이는 없어요. 모양의 차이는 아. 없는데 밑선 절개로만 해야 되는 그런 유형들이 좀 있어요. 겨드랑이 접근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슴들 밑선 절개를 하는데 그런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약간 처진 가슴 밑선이 좀 또렷한데 밑선이 짧아서 좀 많이 내려야 되는 경우에는 겨드랑이로 절개를 하게 되면 주름이 두 개 지는 이중주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슴은 밑선 절개입니다. 결론은 밑선 절개든 겨드랑이 절개든 모양상의 차이는 없다. 다만 밑선 절개는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면서 공간을 만드는 방리를 해서 수술을 하는 거고 겨드랑이 절개는 위에서 아래로 방리를 하면서 공간을 만드는 거고 다만 겨드랑이는 손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래서 방리의 범위라든지 뭐 통증이라든지 회복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설명드려요. 저는 밑선 절개를 하면 회복도 더 빠르고 그리고 겨드랑이 절개보다 훨씬 덜 아프다고 해서 밑선을 할까 겨드랑이 절개를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흉터가 남기 때문에 저는 겨드랑이 절개를 했는데 겨드랑이도 흉터가 없어요. 흉터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정말 너무 만족해요. 1년만 이렇게 좋아지는 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통 한 2년까지는 봐요. 흉터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네네. 좋네요. 네. 원장님 근데 제가 전에 수술하기 전에 가슴이 좀 처져 있던 편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보형물 넣으니까 그 처져 있는 것도 약간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의 개선은 있어요. 네. 엄밀히 말해서 이제 의학적으로 처진 가슴은 아닌데 약간 그 당시 때는 이제 아무래도 10kg가 더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볼륨이 아예 없지 않았고 약간의 늘어진 느낌 위에 꺼지고 위에 꺼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경우에 보형물만 넣어도 충분히 어느 정도 모양은 잡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체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슴을 해달라고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이 조금 말리셨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키가 154입니다. 키가 154인데 제가 원장님께 조금 정말 크게 해달라고 제가 500cc 넣어달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원장님 말 조금 더 귀담아 들을 걸 하는 후회도 조금 해요. 좀 커요 지금 봤을 때. 제가 살을 빼서 지금은 좀 괜찮은데 살 빼기 전에는 진짜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깨도 좀 아프고 그렇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네, 괜찮고 네. 적응되죠. 네, 적응도 되고 처음에는 이제 가슴이 너무 커지니까 박시한 걸 입으면 조금 부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가슴 수술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들만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사이즈로 하는 게 가장 좋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체형의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수술하고 제가 경과를 보다 보면 이제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였는데 수현님 같은 경우는 키가 많이 크진 않으시는데 맞아요. 사이즈가 꽤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박시하는 걸 보면 되게 부위해 보였어. 맞아요. 그리고 원장님 제가 모유수유 후에 유린이 좀 커졌어요. 네. 근데 이것도 축소 수술이 가능한가요? 할 수 있어요. 유륜 축소 수술이 있는데 원래 수술 전에는 유륜이랑 가슴 조직이랑 경계가 또렷하지는 않잖아요. 약간 네.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퍼지는 자연스러운 느낌인데 유륜 축소를 하게 되면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남는 피부를 잘라내고 하기 때문에 경계가 이제 또렷해져요.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좀 생길 수 있어서 지나치게 큰 거 아니다 그러면 우선 저는 추천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예 유륜도 너무 크고 가슴이 많이 처져서 거상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디자인적으로 유륜도 축소하게끔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할 수 있지만 처진 가슴이 아닌데 유륜만 큰 거 가지고 축소를 하는 건 그렇게 추천되지. 제가 성감대가 유두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이게 감각이 없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감각이 다 돌아왔어요. 근데 오른쪽은 조금 더 어디게 돌아왔던 것 같고 왼쪽이 먼저 돌아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돌아와서 다행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보통 유두 감각이 한 6개월까지 보통 지나면 거의 다 돌아오긴 하는데 길게 보면 1년까지 봐야 되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돌아오긴 해요. 초반에 뭐 마취한 것처럼 얼얼하고 막 그렇잖아요. 결국엔 다 돌아오긴 해요. 그리고 만약에 원장님 제가 정말 지금 1년 차밖에 안 됐는데 이런 질문 드리기 좀 그런데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혹시 조금 이제 그때에 돼서 가슴이 조금 더 처진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보형물을 바꾸고 싶다거나 그때 재수술로 들어가면 그때도 겨드랑이 절개 그대로 가능한가요? 겨드랑이 절개로 재수술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고 윗선 절개로만 들어가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모양상으로 처졌다고 느끼지만 의학적으로 처짐이 아니고 단지 보형물의 사이즈 정도만 조금 더 올리고 싶다 아니면 줄이고 싶다 이런 거면 겨드랑이 절개 가능하고요. 만약에 처짐이 있거나 그 다음에 뭐 구축, 부형구축이라고 하는 구축이 생기면 겨드랑이 절개로는 조금 어려워요. 그때는 윗선 절개. 윗선 절개로 가요. 핑두는 넘어갈까요? 핑드는 무슨 질문이에요? 핑두요, 핑두. 원장님, 네. 일본 말은 좀 그런가? 일본 AV 영상처럼 저 핑두도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주사로 이렇게 약간 밝은 분홍빛으로 해주는 그런 시술을 하는 뭐 병원도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타투, 색깔 입히는 타투가 있다고 하는데 뭐 가능하겠지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 제가 수술 후 주의사항을 너무 안 지킨 게 많아요. 뭐 하셨어요? 그냥 알아도 편집해주세요. 사실 제가 조금 흡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우나도 엄청 좋아해요. 사우나 언제부터 하세요? 사우나에 2주 뒤에 갔어요. 2주 뒤에 갔어요? 가슴이 커지니까 막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나 했어! 오빠! 이런 느낌? 2주 뒤에 갔는데 되게 물에 들어가니까 훨씬 막 뭔가가 풀리는 느낌? 그래요? 네, 살성이 막 풀리는 느낌? 근데 이게 정말 좀 사우나가 효과적인가요? 뭐 뜨뜻한 물에 들어가니까 혈류가 좀 좋아져서 그럴 수 있는데 사실 2주 차에는 사우나 들어가면 흉터적인 측면에서 안 좋거든요. 근데 흉터는 굉장히 그러게요. 좋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흡연도 웬만하면 이제 금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구연구축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안 지키셔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원장님 제 친구는 모티바로 했거든요. 근데 모티바로 한 친구는 누웠을 때 굉장히 좀 동그랗더라고요. 모티바도 종류가 좀 맞아요.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누웠을 때 가슴이 확 터져요. 이게 단순하게 보형물 차이인가요? 보형물 차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차이가 보통 조직이 없는 분들이면 프로젝션이 낮은 타입으로 들어갈수록 누워있을 때 자연스러운데 마른 분들은 낮은 타입이 들어가도 경계가 좀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수영한테가 좀 나아요. 특히나 서 있었을 때보다 누워있으면 더 경계가 지기 때문에 수영님은 원래 좀 조직이 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덮이니까 좀 자연스럽게 보이는 크고요. 모티바나 뭐 멘토나 뭐 보형물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다르거든요. 아 그리고 원장님 생리 전에 가슴이 약간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거는 조금 보형물 영향도 받나요? 이거 원래 그렇잖아요. 아 원래 그런가요? 원래 그렇죠. 아 그리고 원장님 헬스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슴 수술을 하고 나서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가슴 이렇게 위쪽으로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거 보고 그런 사진 보고 나니까 운동을 못 하겠어요. 이제 그런 현상을 이중평면이라고 해서 지금 수현님도 이중평면 근육 네. 아래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근육 아래 들어가 있으면 가슴에 힘주면서 근육 수축하면서 보형물을 끌어올려요. 이게 이제 가슴의 근육 자체가 조금 많이 있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힘줄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근육의 결대를 이렇게 힘줄 때마다 힘 빼면 내려가고 힘 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이제 애니메이션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너무 싫다 그러면은 이제 근막하라고 해서 근육 위쪽으로 플레인 자체를 바꾸면 애니메이션 현상은 없어요. 근데 근막하게 되면 아무래도 덮어주는 조직이 없으니까 경계가 좀 불어요. 그래서 그 대회 나가시는 분 있죠. 운동 직업으로 대회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운동을 날마다 하는데 애니메이션 있으면 불편하니까 근막하로 하시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 어깨가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겪는 현상이겠죠? 이제 없던 게 생기니까 어깨가 이제 말려요. 말리니까 어깨도 아프고 승모도 아프고 등이 결리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세를 좀 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가슴 수술을 하기 전에는 정말 예쁜 속옷을 많이 입고 싶었어요. 수술하고 나면 막 섹시한 속옷도 많이 입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크게 하고 나니까 이 와이어 있는 걸 못 입겠더라고요. 그냥 편한 것만 찾게 되고 근데 수술한 가슴은 와이어 있는 브라를 입는 게 좋은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와이어 있는 브라는 아예 초반에는 착용 절대 못하게 말씀드리는 게 와이어의 그 곡선이랑 보형물의 그 곡선이랑 좀 다를 수 있어서 방 자체를 좀 변형시킬 수 있거든요. 초반에는 착용 절대 못하게 하고요. 그 이후에 평소에 와이어 있는 브라를 입었으면 착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엎드려서 자는 편인데 수술 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엎드려서 잤거든요.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초반에 한두 달 때가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반듯하게 누워서 잤는데 3개월 차부터 계속 엎드려서 잤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보통 엎드려서 주무시게 되면 보형물이 옆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가쪽으로 방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럼 누워있으면 좀 많이 빠져요. 옆으로 자는 건 괜찮아요? 옆으로 자는 거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많이 자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조금 더 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슴볼 기준으로 그 반대쪽 가슴이 좀 더 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래서 정자세로 자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많이 안 지키셨구나. 수술하고 그냥 그대로 지내셨구나.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달리기를 할 때 흔들림이 굉장히 많아요. 가슴이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달리는 거를 좀 러닝을 좀 하고 싶은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 흔들림 현상이 있는데 혹시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지금 이 브라는 잡아주는 힘이 많이 없는데 운동할 때 입는 그런 스포츠 브라들 타이트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뛸 때도 보형물의 위아래 움직임을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착용하고 운동하시면 괜찮아요. 원장님 지금 이제 1년 됐잖아요. 제 가슴이 최종적인 결과물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모양이 또 달라질 수도 있나요? 1년이면 거의 변화 없어요. 이제 거의, 여기서 촉감도 보통 1년까지 풀리는데 이 정도면 거의 다 풀린 것 같아요. 흉터도 그렇고. 너무 만족해요. 원장님. 흉터도 그렇고. 원장님 제가 30대 후반이잖아요. 50대가 되면 가슴 처짐이 수술한 사람들이 오히려 수술 안 한 사람들보다 처짐이 훨씬 심하겠죠?
관리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음. 보형물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안 하고 이렇게 노브라로 계속 다니고 그러면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조금 이렇게 늘어난 느낌이 좀 있을 거라서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밑에가 좀 더 길어지는 느낌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집에서는 브라를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좋은 습관이 아닌 거네요? 그쵸.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사실 좋긴 좋죠. 아. 아이언도. 그러면 평상시에도 속옷을 좀 입는 습관을 좀 길러야겠어요. 1, 2년 이런다고 차이가 크진 않은데 그런 기간은 뭐 한 15년, 20년 동안 하면은 한 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처질 수 있겠죠. 네. 혹시 나중에 한쪽만 문제가 생기면 가슴 한쪽만 수술이 가능한가요? 같은 보형물인 경우는 괜찮아요.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보형물이라든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형물 하게 되면 양쪽 다 바꾸는 경우가 더 많긴 하죠. 제 친구가 가슴이 아예 없어요, 원장님. 정말 하나도 없는데 C컵으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볼륨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경계라든지 보일 수는 있지만 뭐 C컵 정도는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풀C도 가능한가요? 풀C까지도 괜찮아요. D컵도 가능한가요? C컵도 가능해요. 제가 우리 김우건 원장님을 정말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조금 가슴이 조금 아팠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원장님께 인스타로 DM을 보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답변을 5분 안에 해주시면서 예약도 손수 잡아주시고 정말 케어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너무 감동을 받았답니다. 간혹가다 인스타 DM으로 문의 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진짜로 있어요. 그거 알고 보내주셨는데 그걸 제가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근데 다른 병원은 제가 인스타로 DM을 보내면 실장님들이 조금 안내를 해주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원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저한테 DM을 보내주신 건 처음이었어요. 병원 인스타 아니고 개인 인스타로 DM 보냈잖아요. 아 그래요? 아 병원 인스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병원 인스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제 개인 인스타로 DM을 보내줘가지고. 아무튼 저는 원장님께서 그렇게 저를 챙겨주셔서 감동을 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유방 수술도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유방이 좀 있거든요. 체중이 빠지면서 유독 더 잘 보이는. 네. 원래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보였어요. 네. 보였는데 여기가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빠지니까 살이 좀 빠지니까 경계가 지면서 네. 또 보이는구나. 이거 절개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부유방이 좀 심상치 않아 보여서 아무 곳에서나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안 하는 이유가 부유방 절개 하거든요. 제거 하거든요. 거기서 하면 되지. 어려운 거 아닌데. 그래요? 거기서 하래요. 엄마가 좀 내가 하지 말래요. 아 원장님 강남 언니나 성형 카페에서 그 가슴 수술 후기들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진짜 진실된 후기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병원에서 홍보용으로 마케팅용으로 쓰는 후기인지 제가 그게 구분이 좀 안 가더라고요. 원장님은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어플의 후기를 열심히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정말 환자가 쓴 후기 같은 경우는 좀 길이도 길고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병원 쪽에서 만드는 홍보의 후기 같은 경우는 디테일함이 좀 떨어지는 그 정도? 그걸로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원장님 제가 그때 27분 가슴 성형이라고 해서 제가 멜론 플레이리스트에 제가 좋아하는 곡을 제가 마취 시작하고 나서 수술 낄 때까지 틀어놨었어요. 노래를 한 곡을 계속 틀어놨는데 그게 딱 15번 정도 반복되고 끝나더라고요. 처음 마취 시작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면 제가 정말 생각해보니까 마취 시간 빼고 수술했던 시간이 정말 딱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 어떻게 27분 만에 그렇게 수술을 하시나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쓸 시간이 짧지는 않았죠. 저도 처음에 이제 경험 없을 때만 예전을 생각하면 2시간 걸리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이제 가슴만 하잖아요. 네. 가슴만 하다 보니까 가슴 쪽에 관련된 뭐 논문도 보고 계속 뭐 환자도 보고 수술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시간이 점점 이제 짧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1시간 이내로 딱 됐고 근데 이제 한 27분에서 한 40분 이내까지 딱 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시간대에 오려면 제일 중요한 건 수술할 때 출혈이 없어야 돼요. 근데 출혈이 되면 구별이 안 돼요. 조직 간의 구별이 안 돼서 이거를 뭐 바로 박리를 할 수가 없고 눌러서 지혈을 하고 다시 들어가서 세척을 깨끗하게 해놓고 다시 내시경을 가야 되고 이걸 이제 반복하면 시간이 엄청 흐르겠죠. 그리고 세척을 하고 그 수술한 부위를 깨끗하게 해놓고 들어가도 이미 이제 피로 물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육은 원래 붉은색인데 유선 조직 쪽은 사실 노랗고 이런 부분인데 피로 물들면 빨갛게 보이니까 어디가 근육이고 어디가 유선 조직이 구별이 안 돼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출혈이 적어야 된다. 근데 이제 수술하면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혈관들이 위치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런 혈관들이 위치를 알고 있으면 들어갈 때 혈관을 먼저 지혈을 하고 커팅을 해요. 그럼 이제 피가 안 나면서 딱 커팅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박리 범위가 깨끗해지니까 피가 안 나니까 수술이 빨리 끝났어요. 27분 수술이 출혈도 적고 그러면 수술 끝나고 나서 붓기도 적고 맞아요. 멍도 적고 회복도 훨씬 빠르겠네요. 훨씬 빠르죠. 원장님 기억나세요? 저 수술하고 회복실에서 맞아요. 팔 번 적도 있는데요. 맞아요. 원장님, 기억나요?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이 최대인가요? 최고의 고통이 맞는지 맞아요.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안 아팠어요. 맞아요. 제 친구는 수술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겁을 잔뜩 먹고 왔는데 세상에 저는 너무 안 아파서 제가 원장님한테 믿기지가 않아서 맞아요. 맞다고 왔었어요. 네, 근데 집에도 사실 혼자 운전하면서 갔거든요. 원래 운전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운전하면서 갔거든요. 회복실에도 충분히 회복하고 그때도 통증이 아예 없어서 겨드랑이 절개했는데도 팔도 막 자유롭게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제 27분 가슴 성형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27분에 끝내려고 네이밍을 한 건 아니고 이제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자 해서 만든 거라서 제가 실제로 수술에 임할 때도 27분에 끝내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수술을 빠르게 끝낸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수술 시간이 짧다라는 거라서 수술할 때 제가 뭐 빠르게 행동을 급하게 하고 뭐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원래 내가 했던 플랜대로 내 하자는 프로시저를 다 하고 계획대로 여유롭게 해도 보통 27분에서 40분 딱 이내 끝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출혈성 병이 좀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 출혈이 있으면 저도 그 지혈하고 하는 과정 때문에 50분 넘어가고 1시간 그래봤자 길어봤자 1시간 이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술 시간이 좀 짧게 끝났던 분들이 당연히 출혈이 없었으니까 일주일 때 경과 보더라도 멍이 없고 그리고 술 시간이 짧으니까 마취가스를 마시잖아요. 그 네. 기간이 짧으니까 회복도 빠르고 붓기도 적고 회복적인 측면에서 훨씬 낫죠. 그러니까 조직도 많이 손상을 안 시키니까 통증도 적고. 또 하나는 우리 윈느 성형외과는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숙련 마취도 아니고 전신 마취인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마취과 선생님이 상주하지 않는 병원에서는 사실 수술을 선택하기가 조금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마취과 원장님께서 상주하고 계셔서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개원하면서 개원 이제 초반에는 사실 나갈 돈이 많잖아요. 네. 나갈 돈이 많아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마취과 원장님을 상주로 모시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페이가 워낙 세지니까. 그 주변에서 보통 이제 상주를 두지 않고 수술이 필요할 때마다 원장님을 이렇게 불러서 프리랜서 원장님을 해서 수술하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뭔가 저희 병원에 약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저희 직원으로서 항상 계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윈느 성형외과는 1인 병원이잖아요. 네. 원장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대표 원장님이라고 해서 뭐 수술 가격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도 없고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원장님한테 받고 나서 그 원장님이 병원을 퇴사하신다거나 나를 수술해줬던 원장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는데 윈느에서는 사실 뭐 2년차, 3년차, 4년차 경과 보러 오고 싶으면
그냥 오시면 되죠. 오면 원장님 뵐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면 때문에도 제가 개원한 것도 있긴 해요. 그동안 제 환자를 계속 봐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내 성형외과를 선택하기도 했지만 너무 잘한 선택 같아요. 제가 수술하고 남편한테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제가 애를 일찍 낳기도 했지만 애기 낳고 나서 사실 부부관계나 이런 것도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슴 수술을 20대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큰 가슴이 좋은 게 아니라 수연이 너 가슴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불화예요, 불화. 여러분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큰 가슴이 좋은 게 아니야. 난 자기 가슴이 좋은 거야. 하는 말들은 불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하세요. 쓰방 보낼 수 있어요. 지금 둘째는 둘째 계획도 있는데 제가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네네. 수술하고 모유 수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다 설명드렸었는데. 그래요?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네. 나시구나. 제가 모유 수유하고 가슴이 엄청 처졌었거든요. 그러면 수술했는데 지금 이제 예뻐졌는데 또 모유 수유하면 또 처지면 어떡하죠? 임신을 하게 되면 네. 가슴이 커지잖아요. 출산하고 나면 다시 줄어들긴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피부가 많이 늘어지면 이제 처진 모양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모양의 변화는 없고 촉감만 엄청 좋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요? 근데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도 수술하고 임신하신 분이 한 4분, 5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경과를 오셨던 분이 2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모양상의 변화는 없고 촉감이 엄청 부드러워지고 근데 이제 겨드랑이 쪽에 이제 아무래도 임신선 때문에 약간 어두워진 느낌 흉터가 조금 약간 어두운 느낌만 있고 그거 말고는 크게 변화는 없죠. 그래도 뭐 시간 지나면 좋아질 것 같긴 하고. 원장님, 제가 궁금했던 것들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부드럽고 예쁜 가슴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년 경과 왔는데 제가 1년 6개월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 종아리 보톡스 서비스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정도 해줄 수 있죠. 네, 해주실 수 있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뭐 혜택 있나요? 그건 좀 생각해볼게요. 뭐 혜택을 하나 뭐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다 적어주세요. 원장님께서 또 다음 영상 기획하실 때 설명 잘 해주실 거예요. 가슴 성형 고민하신다면 있는 성형외과로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